안녕하세요. 승부픽스입니다. 이 영상은 경기 데이터와 흐름을 기반으로 한 개인적인 예측 분석입니다. 최종 선택은 각자의 판단 기준에 맞게 활용해주세요. 영상 제작하고 분석하는데 슈퍼탱스는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 엄청난 매치업 바로 파헤쳐볼까요? 2026년 5월 5일 오후 2시 정각이죠. 고양 소노 아레나에서 KBL 역사상 최초로 5위와 6위가 격돌하는 챔피언 결정전 1차전이 펼쳐집니다. 고양 소노와 두산 KCC의 이번 맞대결은 단순한 승패를 넘어서서 완전히 극단적인 전술과 템포가 충돌하는 진짜 흥미로운 무대거든요. 오늘 이 분석에서는 오직 객관적인 수치와 배당 수익률에만 입각해서 핵심 데이터들을 낱낱이 짚어드리겠습니다. 사실 두 팀 정규 시즌 상대 전적은 3승 3패로 완벽하게 팽팽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KCC의 턴오버인데요. 경기당 무려 15.3개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소노의 10.2개랑 비교하면 5개가 넘게 차이 나는 엄청난 수치죠. 이게 왜 치명적이냐? 소노가 이건 절대 놓칠 리 없잖아요. 경기당 8.8개의 스틸로 6.5개에 그친 KCC를 완전히 압도하면서 이걸 고스란히 속공 득점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슈팅 지표를 보면 두 팀 스타일이 얼마나 양극화되어 있는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소노는 그야말로 극단적인 스페이싱 농구죠. 한 경기당 3점 슛을 무려 35.8개나 던져서 10.3개를 림에 꽂아 넣습니다. 전체 야투율은 44.8%고요. 반면에 KCC는 어떨까요? 3점 슛 시도는 25.0개로 확실히 적은데 대신 2점 슛 성공률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59.9%예요. 이걸 바탕으로 전체 야투율 49.4%를 찍으면서 소노를 상대로 아주 고효율의 인사이드 폭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골밑은 어떨까요? 리바운드 구조가 되게 기형적인데요. 전체 리바운드나 수비 리바운드 자체는 확실히 KCC가 우세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진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는 건 바로 공격 리바운드입니다. 수치를 보시면 소노가 12.3개, KCC가 10.5개로 오히려 소노가 앞서고 있어요. 소노가 워낙 3점 슛을 많이 던지다 보니까 림 맞고 튕겨나오는 롱 리바운드가 많이 생기는데 이걸 소노가 다시 다 잡아채면서 무서운 세컨드 찬스를 계속 창출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 두 팀 맞대결,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진짜 엄청난 난타전으로 진화해온 거 아시나요? 약간 탐색전 느낌이었던 1차전과 2차전의 평균 득점은 140.5점에 불과했어요. 근데 3차전부터 6차전까지의 총점 한번 보시겠어요? 189점, 186점, 184점, 그리고 188점. 와, 전부 184점을 거뜬히 넘겼습니다. 템포가 완전히 최고조로 달아오르면서 폭발적인 다득점 경기로 변모한 걸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소노의 쉴 새 없는 3점 슛 릴레이에 KCC의 턴오버 남발이 겹치면서 경기 템포가 강제로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결과 양팀 맞대결의 전체 평균 득점 합계가 무려 171.4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엄청난 숫자, 오늘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아주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경기를 쿼터별로 쪼개보면 승부의 주인이 확 갈리는 더 재미있는 패턴이 나옵니다. 전반전, 그러니까 1, 2쿼터 초반 기선 제압은 투교의 높은 야투 효율로 하프코트 오펜스를 돌리는 KCC가 근소하게 앞서 나가요. 근데 3쿼터, 4쿼터, 후반전으로 가면 이건 완벽한 소노의 시간입니다. 특히 KCC는 3쿼터 평균 득점이 19.7점으로 뚝 떨어지면서 심각하게 집중력이 흔들리거든요. 반대로 소노는 3쿼터에 21.3점, 4쿼터엔 22.0점을 쏟아부으면서 막판에 화력이 매섭게 불타오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최근 맞대결이었던 직전 6차전, KCC가 왜 그렇게 와르르 무너졌는지 그 치명적인 패인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이 경기에서 KCC가 111대 77, 무려 34점 차라는 굴욕적인 대패를 당했잖아요. 이 마이너스 34라는 숫자는요, 그냥 슛이 좀 안 터졌다 정도가 아니라 KCC의 전술 구조 자체가 완전히 붕괴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첫 번째 붕괴 원인은 바로 놓기를 완전히 상실했다는 겁니다. 총 리바운드 수치를 보면 소노가 38개, KCC가 24개로 골밑 제공권을 완벽하게 압살당했어요. 소노의 이기듀스 선수가 10개, 케빈 캠버 선수가 8개를 걷어내며 림을 폭격할 때 KCC 쪽에서 가장 리바운드를 많이 잡은 선수는 단 5개를 기록한 가드 허웅 선수였습니다. 프론트코트가 그야말로 초토화된 결과였죠. 두 번째 페이는 스스로 무너져버린 턴오버입니다.
6차전 한 경기에서 KCC가 범한 팀 턴오버가 무려 20개였어요. 허웅 선수가 4개, 장재석, 송교창, 최진광 선수가 각각 2개씩 실책을 기록했는데요. 진짜 볼을 잡는 족족 상대에게 공격권을 헌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뼈아픈 자멸이었습니다. 게다가 양팀의 스페이싱 격차는 외곽슛 지표에서 여실히 증명됐죠. 6차전 당시 소노는 무려 10명의 선수가 3점슛 라인업을 가동하면서 38번 시도 중에 14개를 꽂아 넣었습니다. 성공률이 무려 36.8%예요. 반면에 KCC는 33번 던져서 단 10개 성공률 30.3%에 그치면서 외곽 화력 싸움에서 아주 크게 밀려버렸습니다. 단기전 승부를 가르는 식스맨 구간 경쟁력, 즉 벤치 생산력이랑 코트 마진 지표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소노는 케빈 캔바오 플러스 37, 최승욱 플러스 35, 이재도 플러스 34, 임동섭 플러스 31. 코트 밟은 선수들이 전부 압도적인 플러스 마진을 냈거든요. 근데 KCC 주력 선수들 볼까요? 허웅 마이너스 29, 송교창 마이너스 28, 숀롱 마이너스 27. 핵심 자원들이 코트에 있을 때 오히려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렸다는 뜻입니다. 이 숫자들이 우리한테 말해주는 게 뭘까요? 주력 선수들이 흔들리는 동안 벤치에서 나와준 에너지가 완전히 제로에 가깝게 증발해버렸다는 겁니다. 식스맨으로 나선 장재석 선수가 단 1점, 최진광 0점, 김동현 3점, 윤기찬 2점 올린 게 전부였어요. 벤치의 득점 지원이 아예 끊겨버리니 흐름을 도저히 바꿀 수가 없었던 완벽한 침묵 상태였던 거죠. 자, 그리고 챔프전 4쿼터, 그 피말리는 클러치 타임에서 승패를 가릴 숨은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유투 성공률인데요. 소노는 77.3%인데 반해 KCC는 66.4%밖에 안 됩니다. KCC가 경기당 평균 19.3개로 자유투는 더 많이 얻어내는데 이 낮은 성공률 때문에 본인들의 득점 기대값을 스스로 깎아먹고 있어요. 박빙의 단기전 승부에서 무려 10.9%포인트나 나는 이 차이는 승패에 직결되는 엄청나게 거대한 핸디캡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배당률과 수익률을 한번 따져볼까요? 오즈메이커들은 소노에게 마이너스 1.5 핸디캡에 1.74의 배당을 부여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소노가 34점 차 대승을 거둔 걸 감안하면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기준점이죠. 농구 특성상 한번 승패가 갈리면 보통 2점 차 이상은 나잖아요. 그래서 일반 승리 배당인 1.63을 가져가는 것보다 이 1.74의 핸디캡 배당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매력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언더오버 기준점은 어떨까요? 173.5점이 잡혔습니다. 두 팀 맞대결 평균보다 꽤 높은 수치인데도 신기하게 오버 배당이 1.72로 언더인 1.76보다 정배당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즈메이커들 역시 두 팀이 최근에 보여준 180점대 이상의 난타전 흐름을 아주 강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본이 오버 쪽으로 몰릴 리스크를 배당으로 미리 적극 방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적중 확률과 수익률 밸런스를 모두 종합해봤을 때 대망의 1순위 승부픽은 바로 173.5 기준점 오버 1.72 배당입니다. 이게 제일 든든하고 안정적이에요. 소노가 무자비하게 3점을 쏴대고 KCC가 턴오버로 속공을 계속 헌납하면 필연적으로 포지션 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게다가 1차전 특성상 양팀 주력 라인업이 풀가동될 텐데 다득점 확률이 그야말로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완벽한 구조입니다. 이어서 2순위 픽은 고양 소노 마이너스 1.5 핸디캡 승 1.74 배당입니다. 승호패 게임에서 5점차 이상 승리에 걸리는 2.33 배당은 아무래도 챔프전 같은 단기전이 주는 심리적 압박감이라는 변수 때문에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는 쫙 줄이면서도 확실한 투자 가치를 챙길 수 있는 이 마이너스 핸디캡 극복에 베팅하는 게 훨씬 더 스마트하고 합리적인 접근입니다. 자, 근데 스포츠에 무조건 100%는 없잖아요. 통계적인 정배는 소노를 가리키고 있지만 KCC가 이 판을 완전히 뒤집을 확률도 데이터는 32%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 32%의 역배당 시나리오가 터지려면 세 가지 전제 조건이 딱 맞아떨어져야 해요. 첫째, 가중치 15%의 소노 3점슛 억제입니다. 송교창, 최준영 같은 장신 포워드들이 끈질기게 컨테스트에서 소노 3점 성공률을 20%대 초반까지 묶어야 합니다. 둘째, 가중치 10%의 턴오버 통제. 허운 등 핸들러들이 팀 턴오버를 15개 미만으로 꽉 억제해서 세트 오펜스를 안정적으로 살려야겠죠. 셋째,
가중치 7%의 파울 트러블 유도입니다. 경기 초반부터 리모텍을 거세게 해서 손호의 이기디우스와 캔바웨에게 파울을 누적시키고 벤치로 쫓아내야만 승산이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가 제시하는 가장 안정적인 수익 창출 선택지는 173.5 기준점 오버이며 승패에 있어서는 고양 손호의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핸디캡 승리가 가장 합리적인 예측입니다. 데이터는 확실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최종 선택은 각자의 판단 기준에 맞게 활용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